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선자 2단원 166쪽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여기 단원에 대해서 수업을 좀 같이 해볼게요. 자,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문제 풀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보통 나온단 말이야. 첫 번째, 명제의 참거짓 판정. 두 번째, 3단 논법이랑 대우. 방금 그 전 시간에 했던 거를 그 응용하는 거. 그 세 번째가 별표 오늘 배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란 말이 있고, 요거는 자, 외우기, 외웁시다. 그리고 외우는 방법을 좀 제가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 즉 P 화살표 Q가 성립하면은 그럼 봐봐. 자, 요거일 때, 자, 어려울 수 있으니까 P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 Q는 조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은 P라는 거는 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리고 P이면 Q이다에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요 두 가지 일단은 받아들이고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내가 전주에 살면, 내가 전주 사람이면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조건 두 개. 내가 전주 사람이다 라는 조건 P랑 내가 한국 사람이다 라는 조건 Q가 있고 P이면 Q이다가 성립할까요? 하죠. 왜냐면 뒤에 Q가 Q의 진리집합이 앞에 P의 진리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P이면 Q이다가 성립하지. 그럼 보자. 자, P 자체는 Q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P라는 조건만으로 Q가 될 수 있죠. 그래서 P는 그 자체로 충분해, 조건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전주 사람이면 뭐 이걸로 한국 사람인 게 된 거지. 더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야. 자, 다시. 이게 어려우면 이따가 외우는 거 알려줄 건데, 그 전에 이해를 좀 해보자고. 필요와 충분의 그 뜻을. 전주 사람이라는 조건 자체만으로 한국 사람이 되기에 충분하죠. 더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충분 조건인 거야. 앞에 게 뒤에 거의 충분 조건. 반면에 한국 사람이라고 전주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전주 사람이 되려면 전주에 거주해야 되고 여러 조건이 좀 필요하죠. 왜냐면 한국 사람 중에는 전주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전주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 더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전주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좀 더 필요해.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이 충분 필요는 그냥 충분 필요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을 외우자.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외워줍시다. 괜찮죠? 좋아. 그리고 하나 더. 자, P이면 Q이고 또 Q이면 P이다야. P이면 Q인데 Q이면 P이다. 봐봐. 그럼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은 이 Q가 P를 포함하지.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이 포함되지. 그러면은 우리 집합에서 배웠어. 이렇게 서로를 포함하면은 P랑 Q랑 같겠죠. 그래서 두 진리집합이 같을 때 이걸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양쪽으로 간다. 되시겠어요? 좋아. 자, 여기서는 외우는 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좀 쉽게 외우는 거 해볼게. 자, 사람한테 화살표가 가져요. 이런 그림이 있어. 자, 얘가 얘한테 총을 쏩니다. 총을. 그래서 총 화살표가 총알이 날아가는 거야. 다시 P가
Q한테 뭐를 쏴? 총을 쏘지. P가 Q한테 총을 쏜다. 총분 조건. 그리고 Q가 P한테 총을 맞으면 뭘 흘려? 그치. 피를 흘리지.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자. 괜찮지? 요거는 지금 졸업한 지 10년, 졸업한 지 5년 지난 제 제자들도 이거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 선 절대 안 까먹고 있다고 아직도. 자, 봐봐. P이면 Q이다인데 화살표가 어디로 가? P가 Q한테 화살표를 쏘지. 총알을 쏘지. 그래서 P가 Q한테 총을 쏘니까 P는 Q이기 위한 총분 조건. 그리고 Q는 총을 맞았으니까 P를 흘리지.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좋아. 이렇게 외우면 되고, 요거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진리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P이면 Q이다. 진리집합은 이렇게 포함되죠, 그쵸? 그래서 P가 Q에 포함될 때, 자, P가 Q에 포함될 때, 이 조건 P와 조건 Q의 관계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게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나 앞에 거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둘이 같아.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괜찮죠? 좋아. 125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판명하시오. 봐봐.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만약에 라지 P랑 라지 Q가 있는데 요게 포함돼. 그럼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P이면 Q에다가 성립하니까 충분 조건이 되죠.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근데 만약에 Q랑 P가 집합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서 Q이면 P에다가 돼. 그럼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진리집합을 구해서 누가 누굴 포함하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1번. 자, P는 7부터 10 사이고 Q는 8부터 9 사이지. 딱 봐도 누가 누굴 포함해? 앞에 게 P가 Q를 포함하지. 그러면 요런 모양이다. 그치? 그래서 필요 조건. 자, 이렇게 풀어도 돼요. 화살표가 일로 가야겠네. Q이면 P이다.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야겠지. 자, 써보자. 화살표는 화살표 큰.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놈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해되죠? 아니면 화살표를 맞으니까 총을 맞으니까 피를 흘린다. 이렇게. 두 번째. 자, P가 요거네. 요거 어떻게 해석해? X는 1이다. 이거밖에 없지, 그치?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 두 번째, Q. 자, 인수분해해보자. X 플러스 3, X 빼기 1. 여기다. X는 1 또는 마3이다지, 그치? 누가 누굴 포함해? 뒤에 게 앞에 걸 포함하니까 총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충분 조건. 괜찮죠? 요렇게 진리집합으로 풀면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자, 2번 좀 더 자세하게 풀면은 P의 진리집합은 1. Q의 진리집합은 마3 1. 그래서 Q가 P를 포함하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좋아. 127번. 127번 한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오늘 풀 문제가 좀 많네. 자,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자,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누가 누구를 포함해요? 그치, Q가 P를 포함하잖아.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외워도 좋아요. 어쨌든 P이면 Q에다가 성립하니까 충분 조건. 맞죠? 두 번째, A가 B에 포함되고 A교 B가 A교 B가 A가 된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B가 A를 포함하고 얘는 어떤 모양이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치,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둘이 똑같은 말이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둘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어떻게 그려? 화살표는 양쪽으로. 좋아. 129번. 이것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의 진리집합을 P랑 Q라고 할 때 닷 Q가 닷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야, 이거 별표 치고 얘를 내가 화살표로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돼? 누가 누구로 가? 필요 조건이니까 닷 P가 뒤로 가야겠네. 닷 Q가 되고. 맞죠? 그럼 요거는
대우를 취하면 P이면 Q이다. 이게 성립하죠. 그쵸? 이게 성립하니까 진리집합을 그리면 누가 커? Q가 크네. P보다. 자, 요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 Q 차 P가 공집합이 된다. 이건 아니잖아. 그치? 나머지는 직접 해보면 됩니다. 좋아. 나머지 1, 2, 3, 5번 중에 내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별표 치고 질문 가져와. 알겠죠? 그 다음에 131번. 자,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누가 누구를 포함해? 화살표가 어떻게 가? 일로 가겠지. 얘가 일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1부터 3까지. 자, 얘가 커, 얘가 커. 그치? 얘가 커야지. 화살표가 뒤로 가잖아. 그래서 4가 여기 있고 A가 자, 이 조건 얘부터 그리면 얘가 되겠죠. 그리고 A부터 4는 A가 이쯤에 있어야겠지. 그래야 얘가 얘를 포함하는 그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A를 범위를 구해보자. 1보다 작은 건 알겠네. 근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네. 들어가네. 자, 두 번째,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누가 커? 얘가 큰 거네. 좋아. 마이너스 3. 자, 얘를 그리고 얘가 더 커야 돼. 뭐 얘보다. 그래서 3 여기 있고 B가 이쯤에 있어야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야 얘가 얘를 포함하는 구조가 되잖아. 그러면 조건을 구해보자. B는 뭐보다 커야 돼? 마일보다 커야지. 그리고 좋아. 그리고 B가 3보다 작으면 안 되겠, 크면 안 되겠지. 등호는 양쪽에 들어가겠다. 그치? 그래서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A의 최대값은 1 해가지고 합은 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쵸? 좋아. 133번. 자, 별표.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면 누가 누구를 포함해? 여기서 일로 화살표 가니까 얘가 얘를 포함하지. 그럼 봐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요거의 근이 자, P이면 Q이다야. 아, P랑 Q가 있고 필요 조건이니까 Q이면 P다지. 그래서 Q의 근이 P의 근이 됨. 화살표 해주세요. 됨. 자, 무슨 말이냐? 얘를 만족하는 거는 얘도 무조건 만족해야지. 왜냐면 진리집합이 서로 포함 관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Q에 속하는 원소는 P에 반드시 속해야 하잖아. 그래서 요 근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의 근 보자. x는 마이너스 2네. 요거의 근이 된다. 그래서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1. 일시정지하고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좋아. 135번. 자,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화살표 쓰자. P는 Q이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은 R이 P다, R이 Q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Q가 이렇게 있고, 자, Q는 R이기 위한이니까 얘가 뒤로 가야지. 이렇게.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뭐가 앞으로 가야 돼? 그래, S가 R로 가야지, 그치?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가서 복습하고 다시 와보세요. 그 다음에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뭐가 돼? Q가 S다. 맞죠? 그쵸? 그래서 연결을 해보자. 얘. 자, P랑, 자,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R도 일로 가네. 그치? 그리고 S가 R이니까 S가 여기 있고, 그 다음 얘, Q가 있으니까, Q가 있어. 이렇게 되네. 그치? 이거 어렵다. 그러면 Q는 S이기 위한, 자, Q는 S 이거 되니까 Q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 충분 조건.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리네. 봐봐. Q는 봐봐 다시. Q는 S가 되는데 S는 Q도 되지. 둘 다 참이잖아. 그러니까 필충. 요거 안 했네. P는 S이기 위한. P는 자 화살표. P는 S이기 위한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P면 S이다 성립하지. 그래서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된다. 화살표를 그리고
그 화살표에 따라서 필요인지 충분인지 필충인지 잘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그래서 169쪽까지 했고 이 밑에 부분은 또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안녕.